여러분 안녕하세요. 당신이 시리즈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삶의 가장 큰 숙제이자 많은 분의 밤잠을 설치게 만드는 고민, 바로 다이어트와 몸의 변화에 대해 아주 깊고 뜨겁게, 그리고 아주 처절할 정도로 솔직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 영상을 클릭하신 분들이라면 수만 번의 결심과 수천 번의 포기를 반복하며 도대체 나는 왜 남들보다 적게 먹고 더 많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살이 안 빠질까? 내 몸은 왜 이토록 고집스럽게 과거의 나를 붙잡고 있는 걸까?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셨을 겁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리는 이 긴 이야기들을 가만히 그리고 끝까지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여러분은 단순히 체중계의 숫자를 줄이는 기술이 아니라 여러분의 세포 하나하나가 비로소 살이 빠지는 긍정적인 신호에 반응하는 기적 같은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사소하지만 치명적인 이유들, 그리고 그것을 극복하고 완벽하게 자존감을 회복하는 방법까지 오늘 이 자리에서 전부 풀어내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직시해야 할 핵심은 바로 심리적 허기와 자존감의 상관관계입니다. 많은 분이 살을 빼지 못하는 이유를 단순히 의지력이 부족하거나 게으른 탓으로 돌리며 스스로를 자책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건 결코 여러분의 의지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뇌는 스트레스를 받거나 자존감이 떨어질 때 부족한 행복 호르몬인 세로토닌과 도파민을 채우기 위해 가장 빠르고 손쉬운 방법인 음식을 선택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에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를 미워하고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한숨을 쉴 때 우리 몸은 이를 비상사태로 인식합니다. 코르티솔은 몸에게 명령합니다. 지금 주인님이 위험해. 에너지를 아끼고 일단 배에 지방을 꽉꽉 채워둬. 라고 말이죠. 즉, 여러분이 스스로를 미워하며 다이어트를 할수록 몸은 역설적으로 살을 내놓지 않으려 고집을 피우게 됩니다. 진정한 변화는 나는 지금 이대로도 소중하지만 더 나은 나를 위해 이 몸을 관리해주고 싶다는 단단한 자존감 확립에서 시작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기 시작할 때 내 몸에 정말 좋은 영양소를 넣어주고 싶다는 진심 어린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존감이 확고해지면 외부의 자극이나 일시적인 음식의 유혹에 휘둘리지 않는 주도적인 삶이 시작됩니다. 살이 빠지지 않는 첫 번째 이유는 어쩌면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충분히 사랑해주지 않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부터 거울을 보며 자책하는 대신 그동안 고생한 여러분의 몸을 먼저 다독여 주십시오.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호르몬의 흐름을 바꾸고 비로소 지방이 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생물학적 장벽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범하는 오류 중 하나는 칼로리만 계산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수학 계산기가 아니라 화학 공장입니다. 무엇을 먹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몸의 호르몬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정제된 탄수화물, 설탕이 가득한 음료, 잦은 간식 섭취는 우리 혈액 속에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계속해서 높게 유지시킵니다. 인슐린은 우리 몸의 저장 스위치입니다. 인슐린 수치가 높으면 우리 몸은 절대로 저장된 지방을 꺼내 쓰지 않습니다. 창고 문이 안에서 꽉 잠겨 있는데 밖에서 아무리 문을 두드려봐야 소용없는 것과 같습니다. 살이 빠지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여러분의 몸이 이미 인슐린에 너무 지쳐서 저항성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복의 가치를 회복해야 합니다. 먹지 않는 시간을 통해 인슐린에게 휴식을 주고 몸이 비로소 창고 문을 열고 지방을 태울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야 합니다. 이건 마치 어려운 시험 대비를 위해 기초를 탄탄히 다지는 과정과 같습니다.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채 무작정 굶는 것은 지식 없는 용기에 불과합니다. 똑똑하게 먹고 전략적으로 굶으십시오. 그것이 우리 몸의 생체 시계를 정상으로 돌려놓는 유일한 길입니다. 세 번째는 환경의 재설계와 루틴의 힘입니다. 많은 이들이 다이어트를 의지력 싸움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다이어트는 환경 싸움입니다. 인간의 의지력은 하루 동안 쓸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는 유한한 자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무언가를 결정하고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견디며 의지력을 소진한 상태에서 밤에 치킨의 유혹을 이겨내라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요구입니다. 살이 빠지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유혹하는 환경 속에 자신을 무방비하게 노출했기 때문입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의지력을 쓰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미리 만듭니다. 냉장고에서 가공식품을 치우고
운동복을 전날 밤 미리 꺼내두며 장을 볼 때 배고픈 상태로 가지 않는 등의 사소한 전략들이 모여 기적을 만듭니다. 매일 아침 일정한 시간에 운동을 하는 습관처럼 나만의 철저한 자기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십시오. 생각이 몸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환경이 몸을 움직이게 만들어야 합니다. 루틴은 여러분의 에너지를 아껴주는 가장 강력한 자기개발 도구입니다. 한번 설정된 긍정적인 루틴은 여러분이 지치고 힘들 때도 여러분을 목표 지점까지 묵묵히 데려다 줄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근육이라는 인생의 자산과 노후 대비를 생각해야 합니다. 다이어트는 이번 여름에 수영복을 입기 위한 일회성 이벤트가 아닙니다. 이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확실한 노후 대비 보험입니다. 우리 몸의 근육은 나이가 들수록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근육이 줄어든다는 것은 기초대사량이 떨어진다는 뜻이고, 이는 곧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더 잘 찌는 체질로 변한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흘리는 땀방울은 10년 뒤, 20년 뒤에도 활기차게 세계 여행을 다니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건강하게 웃을 수 있는 신체적 자유를 미리 저축하는 행위입니다. 노후에 가장 무서운 것은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 발로 걷지 못하고 내 몸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육은 배신하지 않는 가장 정직한 자산입니다. 지금 당장 근력 운동을 시작하십시오. 그것은 세상 그 어떤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보다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최고의 재테크입니다. 몸이 건강해야 미래를 설계할 수 있고 미래를 대비할 에너지가 생깁니다. 다섯 번째는 수면과 회복의 마법입니다. 놀랍게도 살은 운동할 때 빠지는 것이 아니라 잠을 잘 때 빠집니다. 수면 부족은 우리 몸의 호르몬 체계를 완전히 망가뜨립니다.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면 식욕을 돋우는 그렐린 호르몬은 늘어나고 배부름을 느끼게 하는 렙틴 호르몬은 줄어듭니다. 게다가 수면 부족은 뇌의 전두엽 기능을 약화시켜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밤늦게 라면을 끓이게 만드는 주범은 여러분의 인격이 아니라 여러분의 수면 부족입니다. 7시간 이상의 질 좋은 잠은 그 어떤 비싼 다이어트 보조제보다 효과적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손상된 조직을 회복하고 지방 연소 호르몬을 분비하며 다음 날을 살아갈 에너지를 충전합니다. 살이 안 빠진다면 오늘 밤 여러분의 수면 환경부터 점검해 보십시오. 잘 자는 것 또한 실력이고 그것이 곧 진정한 자기관리의 시작입니다. 여섯 번째로 인성 함양과 절제력의 관계입니다. 다이어트 성공은 단순히 외모가 아름다워지는 것을 넘어 나 자신과의 약속을 지켜내는 고결한 과정입니다. 먹고 싶은 본능을 다스리고 귀찮음을 이겨내며 운동과 끈을 묶는 그 반복적인 행위 속에서 우리는 엄청난 성취감을 얻습니다. 내 몸 하나 통제하지 못한다는 자괴감에서 벗어나 절제된 삶을 사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신뢰와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파합니다. 인격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서 드러납니다. 소중한 나를 위해 정갈한 음식을 대접하고 규칙적으로 움직여주는 태도 자체가 깊은 인성 수양의 과정입니다. 이런 절제력은 인생의 다른 영역에서도 그대로 발휘됩니다. 다이어트로 다져진 끈기와 인내심은 여러분이 인생의 어떤 난관을 만나더라도 나는 나를 통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극복하게 해줄 것입니다. 일곱 번째는 뇌과학적 보상체계의 전환입니다. 우리 뇌의 특정 부위는 끊임없이 도파민을 갈구합니다. 자극적인 배달 음식, 설탕이 가득한 디저트는 뇌에 강력한 도파민 스파이크를 일으킵니다. 그 쾌감은 강렬하지만 아주 짧습니다. 그리고 그 쾌감이 사라진 자리에는 더 큰 공허함이 찾아오죠. 살이 안 빠지는 이유는 여러분의 뇌가 이 가짜 보상에 중독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보상의 대상을 바꾸어야 합니다. 음식이 주는 10분의 쾌락 대신 운동 후 샤워할 때 느껴지는 시원한 개운함, 거울 속에서 조금씩 선명해지는 나의 눈빛에서 진짜 보상을 찾으십시오. 뇌가 이 건강한 성취감에 맛을 들이기 시작하면 다이어트는 더 이상 고통스러운 싸움이 아니라 즐거운 게임이 됩니다. 활기차고 긍정적인 시그널을 뇌에 계속해서 보내십시오. 여덟 번째, 기록과 성찰의 힘을 믿으십시오. 막연한 생각은 우리를 속입니다. 기록은 우리를 객관화시켜줍니다. 내가 무엇을 먹었는지, 어떤 감정일 때 폭식을 했는지 기록하십시오. 이는 마치 수험생이 오답 노트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내가 왜 이 구간에서 다이어트를 실패하는지 분석해야 다음에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다. 기록은 성찰을 낳고 성찰은 변화를 낳습니다.
하루 한 페이지 여러분의 몸 상태를 적어보십시오. 그 기록들이 쌓여 여러분만의 완벽한 다이어트 지도가 완성될 것입니다. 9번째로 물과 미량 영양소의 기적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우리 몸의 대사 과정에는 수많은 비타민과 미네랄이 필요합니다. 엔진 오일이 없는 자동차가 제대로 달릴 수 없듯이 미량 영양소가 부족한 몸은 지방을 제대로 태우지 못합니다. 특히 물은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체내 노폐물을 배출하는 가장 저렴하고 확실한 도구입니다. 우리 뇌는 종종 갈증을 배고픔으로 착각합니다. 배가 고플 때 먼저 물 한 잔을 마셔보십시오. 영양분이 충분히 채워진 몸은 더 이상 헛된 식탐을 부리지 않습니다. 10번째, 비교의 함정을 넘어선 유일함을 기억하십시오. 타인과 나를 비교하는 순간 다이어트는 불행의 시작이 됩니다. SNS에 올라오는 완벽한 몸매의 사람들과 여러분을 비교하며 자괴감에 빠지지 마십시오. 어제의 나보다 오늘 아주 조금 더 건강한 선택을 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체중계의 숫자는 여러분의 가치를 대변하지 않습니다. 긍정적이고 활기찬 에너지는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데서 나옵니다. 이제 이야기를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살이 빠지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여러분이 못나서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여러분에게 보내는 간절한 신호입니다. 이제 다이어트를 지루한 숙제나 가혹한 형벌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여러분의 인생을 재설계하고 인성을 닦으며 빛나는 미래와 안락한 노후를 준비하는 가장 가치 있는 투자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긴 조언들이 여러분의 가슴속에 깊이 박혀 변화의 씨앗이 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귀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작은 습관 하나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고 해낼 힘이 있습니다. 변화는 이미 여러분 곁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책의 다음 장은 더욱 화려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들로 채워질 것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시리즈였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불꽃이 되어 찬란한 변화의 시작이 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변할 수 있고 더 건강하고 아름다운 미래를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보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앞으로도 계속될 여러분의 변화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다음에도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줄 더 깊고 뜨거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활기차고 긍정적인 에너지 가득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